지금까지 제출해 주셨던 나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 분석, 즉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저희들이 먼저 피드백을 드렸던 내용들은 내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 그것도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요번 거는 다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과제를 가지고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즉 가습기는 as is와 to be가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as is는 건조하다, to be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와 이상적인 상태의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습기가 적어서 감기 증상이나 피부 증상이 있다. 그래서 가습기를 통해서 피부 갈라짐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너무 건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예상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가습기를 구매하는데 얼마의 돈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시간, 구매 비용, 구매 방식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나타나 줬으면은 굉장히 좋은 레포트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이 과제들을 제출해 주신 것들을 제가 다 꼼꼼히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환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에 대해서 혼선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기상표군은 내가 가습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LG라든지 다이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환기상표군이다, 이렇게. 근데 내가 가습기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딱 떨어져 나오기 어렵죠. 그러면은 광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TV를 활용해서 아니면 후기를 보고 어떤 제품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고려상표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혼선을 가졌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한 매니아 계층 한두 분을 빼놓고는 내가 어떤 가습기를 사야 되겠다 하면 머리에 떠오른 환경 상품군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가습기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또는 뭐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또는 주변 친구 얘기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상표군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나 제품 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실제 탐색, 즉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탐색을 하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고객 후기, 광고 등을 통해서 고려하게 되는 상품군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작성해 주신 많은 과제들은 환기상표군이 더 많고 고려상표군이 적은 형태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근데 실제는 환기상표군은 적고 고려상표군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준에서는 어떻게, 영양 변수에서는 사람이냐 아니면 가격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최종 결정 사항에서는 상표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안정성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냐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거고, 구매 후 행동에서는 구매 전 기대 수준이 뭐고, 실제 성과 품질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고, 만족인지 불만족인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시한 과제 중에서 제출해 주신 과제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라고 하면은 침대 구매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침대 구매의 사례 같은 경우는 as is가 작다, 팔을 허공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to be는 그래서 좀 더 큰 침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갭의 크기는 침대가 크고 또는 작고니까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 예상에 드는 비율, 전구 욕구 활성화 요인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탐색을 통해서 탑 오브 마인드, 환기상표군, 머릿속에 드는 상표군보다는 고려상표군, 내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후기나 아니면 광고들을 봄으로써 알게 된 상품들이 더 지금과 같이 훨씬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기상표와 고려상표로 구분해서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배치의 뭐 침대시 공간 적절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기준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최종 결정 사항에서는 가격 단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 어떤 것들을 해서 결정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구매 후 행동에 대해서는 구매 전 기대수는 뭐였고, 상품의 실제 성과는 뭐였고, 만족하고 불만족한 건 뭐였냐라고 작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과제부터는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스스로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환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을 잘 이해를 해서 나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잡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매 행동 프로세스의 과제 리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구매 행동 프로세스라는 것은 소비자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5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5가지 중에서 이 과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착각을 했던 부분들은 고려상표군과 환기상표군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환기상표군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 고려상표군은 외적 탐색을 통해서 고려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를 고려상표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